무려 32억짜리 부가티 시론의 부가티 전동 킥보드, 생전 처음 보는 전동 바이크에 더해 엄청난 사이즈로 확장되는 캠핑카, 드론을 싣고 다니는 전기배, 로봇처럼 움직이는 안마의자와 로봇팔이 나오는 로봇 청소기까지 미쳐버린 신제품들 전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CES 2025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 참여하는 기업 중 거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일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후끈한데 정말 신박하고 재밌는 제품들 많이 있거든요. 바로 한번 보시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는 이제 로보락 부스에 와 있는데요. 자, 2025년 CES 메인은 제가 봤을 땐 로보락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엄청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봇 청소기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로봇팔이 들어갔는데 그 기술은 어떤 건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이게 로보락의 G70이라고 하는 신제품인데 한국에는 아마 올해 하반기쯤 출시된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로봇 청소기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양말이나 케이블이 있게 되죠. 알아서 이제 이 친구가 양말을 인식한 다음에 로봇팔이 나옵니다. 로봇 청소기에 로봇팔이라니 완전 휴머노이드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양말을 짚게 되고요. 집은 다음에 다시 들어서 우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 정확한 위치로 찾아가서 물건을 놓아줍니다. 아니 2025년에 이런 기술이 된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 이게 상용화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로보락 G70이라는 제품이고 이건 이제 올해 하반기쯤 출시된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제품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음 시연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러스 10, 사러스 10R, 그 다음 제가 리뷰했던 로보락 큐레브 커브라는 제품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친숙한 이름은 로보락 S9 울트라라는 제품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로보락 S9 슬림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라이다 센서가 있는 제품이 로보락 S9 울트라 제품이고요. 저쪽에 보시게 되면 슬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LDS 센서가 아예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물걸레 청소하는 모습들을 시연해주고 있어요.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회피하고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연장이고요. 그 옆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락 S9 울트라와 슬림 제품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9 슬림이라는 제품이에요. LDS 센서가 없고요. 스타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기존의 LDS 센서보다 무려 21배나 많은 다양한 도트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실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360도 센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LDS 센서가 없더라도 21배나 높은 도트를 뿜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로보락 측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기도 좀 슬림해지고 조금 예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센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 다음 공간인데요. S9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LDS 센서가 여기 달려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LDS 센서가 있습니다. 재밌는 특징은 기존보다 LDS 센서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굉장히 슬림한데 총 두께가 7.98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공간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작은 공간을 발견하면 LDS 센서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런 작은 공간까지 청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공간을 인식했고요. LDS 센서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낮은 공간도 때문에 청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죠. 자, 제가 다음 시연장에 와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로보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음파 방식을 활용한 물걸레였는데 드디어 로보락에도 회전형 물걸레가 들어갔습니다. 로보락 S9 맥스 울트라 같은 제품이 기존처럼 똑같이 초음파 방식이고요. 슬림 제품이 회전형 물걸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이 제품입니다. 물걸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데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카펫을 청소한다 그러면 브러쉬가 나오게 되고 물걸레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듀얼 디와이드 브러쉬가 들어갔는데 이것 때문에 머리카락 엉킴이 없고요. 이 브러쉬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큐레브 커브 리뷰할 때도 보여드렸던 암이거든요. 여기도 머리카락 엉킴 방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 엉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시죠. 로보락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로보락의 F25라고 물걸레 청소기가 있어요. 요즘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인데 이제 신제품이 4가지 종류로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이랑 달라진 점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게 굉장히 낮은 공간까지 낮게 깔려서 이제 청소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시연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청소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수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쭉 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왔다 갔다 했는데 굉장히 깨끗해진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연속으로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나 청소가 이렇게 쉬워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11.5cm까지 청소가 나가는데 이렇게 딱 내린 다음에 여기까지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 F25에는 굉장히 또 신박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엉킴 때문에 조금 고생했었는데 이렇게 상어 이빨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머리카락 엉킴을 최소화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있는데요. 이 하단에 이제 스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기존에 이제 60도 정도의 이제 물 청소를 해줬는데 이제는 굉장히 고온인 90도로 물 청소를 해준다고 하고 건조도 마찬가지로 90도로 해주고요. 기존에 한 15분 정도 이제 말렸어야 됐다면 이제는 한 5분 정도로 말리는 시간까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엣지 투 엣지 클리닝이라는 게 있는데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끝에가 얇기 때문에 구석까지 딱 붙어서 끝까지 청소해줄 수 있다는 게 이 로보락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로보락이 한국에 출시한 세탁 건조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제품 아주 귀여운 제품이 출시되어 있고요. 자, 이 제품이 한국에 출시한 제품이죠. 이제 로보락이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생활 가전을 출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신 것처럼 세탁 건조기를 작년에 한국에 출시를 했습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 굉장히 아담하면서도 예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제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파인 폼 기술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그 버블을 만들어가지고요, 옷 속 깊숙이 그런 거품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빨래를 해주는 그런 신기능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판 하나가 마치 냉장고처럼 자, 이런 식으로 열렸다가 닫혔다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안에 다양한 구멍에서 파인폼 기술이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세탁이 되는 원리예요.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올해 출시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용량 같은 경우에 아마 세탁은 10kg, 건조는 6kg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S2025 로보락 부스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부스도 잘 꾸며놨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본 부스 중에 거의 로보락 부스가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뜨겁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로봇팔이 나오는 사우스 Z70 때문인 것 같은데, 덕분에 좋은 기회로 CS에 참여하게 되고 가장 인기 많은 제품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로보락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부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 먼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무려 32억 원을 자랑하는 부가티 시론입니다. 실물로는 처음 봤는데 포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스는 부가티 부스가 아닌 미국의 모빌리티 업체인 바이테크라는 업체의 부스이고, 부가티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한 전동 킥보드를 전시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하네요. 프레임은 마그네슘으로 제작됐고요. LED가 곳곳에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출력의 경우 최대 1000W에 최고속도 35kWh를 자랑해요. 1회 충전으로 59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꽤나 흥미로웠는데요. 가장 저렴한 제품도 $1200라고 합니다. 근처에 가성비가 끝내주는 나인봇 부스에 왔는데요. 관람객들이 많이 모여있어서 꽤나 이목을 끌고 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전동 킥보드 라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좀 전에 봤던 바이테크 제품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볼 수 있는데요. 무려 1600W의 출력과 40km의 최고속도, 그리고 1회 충전에 70km나 주행 가능한 압도적인 성능의 제품입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세그웨이 전기자전거와 스쿠터가 보여요. 이 세그웨이에서 출시하는 첫 번째 전기자전거인데 디자인 아주 마음에 들고요. 750W의 전기 모터에 936W의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최고 시속 32km에 1회 충전으로 141km나 갈 수 있다고 해요. 가격은 $2400부터 시작합니다.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 6000W의 전기 모터와 2880W의 듀얼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최고 시속 56km로 달리는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공공도로용이 아닌 오프로드용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다음은 소니와 혼다가 합작해서 만든 아필라라는 부스가 왔는데, 첫 양산 전기차는 올해 출시되고요. 내년부터 인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해당 모델 기반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의 경우 $90,000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팔릴지 궁금한 차량이에요. 그 외에도 아주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모빌리티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테슬라 모델 3 앞 범퍼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디자인을 계속 바꾸는 듯한 인상을 주는 APS 부스도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이 부스는 진짜 레전드인데요. AC 퓨처라는 회사인데, 물론 아직은 컨셉에 가깝겠지만 앞, 뒤, 양, 옆으로 커지는 방식의 캠핑카라기보단 미래형 주거순환으로 보이는 차량이었습니다. 공식 영상을 보더라도 확장했을 땐 최대 37m 제곱 수준의 여유로운 공간이었다가 좌우로 들어가고요. 추가로 앞, 뒤로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 줄어들었을 땐 일반적인 대형 SUV보다 1m 정도 긴 사이즈인 6m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꽤나 현실적인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출시되면 미래형 주거수단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아주 신박하고 재밌는 차량이었어요. 자, 개인적으로 이번 CS 모빌리티 쪽에서 최강자가 아닐까 하는 부스가 왔는데, 바로 엑스펑 에어로 HT라는 회사 제품이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밴 사이즈의 차량으로 보이는데 바퀴가 6개로 작동되는 전기 미니밴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뒤쪽에 숨어있어요. 뭔가 트렁크 쪽에 굉장한 사이즈의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놀랍게도요, 이게 개인용 트론입니다. 자, 이걸 꺼내서 펼치면 이런 식으로 아주 거대한 드론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성인 2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심지어 단일 레버 시스템 구성으로 한 손으로 쉽게 조종을 할 수가 있으며, 비행 방법을 배우는데 5분, 숙달하는데 3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충 시 최대 6회 비행이 가능하며, 차량에 결합했을 때 18분 만에 30%에서 80%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되는 제품이고요, 내년에 연간 1만 대 생산 계획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최대 4억 원 예상되는데 이미 2,000개 이상의 선주문을 받았다고 해요. 만약 해당 차량이 한국에도 출시가 된다면 제가 꼭 리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뿐만 아니라 AR과 VR 기기들을 전시한 부스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해당 부스는 뷰직스라는 부스인데요, 꽤나 컴팩트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AR 글라스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렌즈들이 사용되는지 전시를 해놨으며 미니 프로젝터로 영상까지 재생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었는데, 아직 실상에서 사용하기엔 살짝 무리가 있어 보였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사람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휴머노이드를 지원하는 리얼맨이라는 회사의 부스도 잠시 들려서 구경했고요. 자, 여기는 확신의 2025 CES의 주인공 바로 LG 부스에 왔습니다. 입구부터 정말 장관인데요, 무선 4K 투명 OLED로 모든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이 스탠드 글라스를 표현할 땐 실제 창문 같은 표현이 아주 예술이었는데, 관람객들이 눈을 못 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안쪽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LG 시그니처 라인의 세탁기와 건조기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한쪽에는 시그니처 라인의 세탁 건조기까지 전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시그니처 라인답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상단에 자리 잡은 디스플레이가 꽤나 인상적이었고요. 추가로 LG 시그니처 냉장고에는 큼지막한 투명 디스플레이가 달려있고, 하단의 센서를 통해서 손을 대지 않고도 문을 열 수가 있는 신박한 기능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다린 바로 그 제품, 바로 스탠드 바이 미 2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렇게 벽에 가로나 세로로 걸어 놓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스탠드 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아쉽게도 해상도는 4K가 아닌 QHD라고 하네요. 어쨌든 출시되면 빠르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제품이 LG T1을 활용한 화분 같은 제품이었는데, 위에서 LED가 나와서 식물이나 꽃을 키울 수 있는 제품인데, 제품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예뻐서 한눈에 눈길을 끌었던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보시다시피 LG 부스에는 정말 신박하고 재밌는 부스들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삼성 부스인데요, 삼성 부스는 저의 건강 이슈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하진 못했으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방문객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특히 미술관처럼 꾸민 공간이 아주 재밌었는데, 삼성의 더 프레임 TV를 활용해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전시해 놓았고요, 실제 그림같이 표현할 수 있는 논글레어 처리는 화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가운데 있는 마이크로 LED를 활용한 대형 TV를 가까이서 보면 베젤이 극도로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때문에 몰입감이 높아져 해당 공간에 찰떡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자, 여기는 TCL 부스인데요, TCL의 태블릿들과 스마트폰이 전시되어 있어서 한 번씩 확인해봤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니 아주 예쁘게 디자인된 스탠드형 TV가 눈에 띄었습니다. 꽤나 큰 화면에 더해 하단엔 바퀴가 달려있고 사운드바와 결합해서 듣는 방식인 것 같은데, 한국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하면 꽤나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 압도적인 크기의 마이크로 LED TV가 보였는데 사이즈가 무려 163인치였습니다. 자, 이번엔 TCL 바로 옆에 있는 하이센스 부스인데요, 역시나 인기가 굉장히 많은 부스 중 하나였고, 메인에 있는 건 TCL처럼 베젤이 극도로 줄어든 마이크로 LED를 활용한 163인치의 초대형 TV와 136인치, 108인치 TV들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는데, 확실히 사이즈가 주는 몰입감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LED의 특성상 이어붙이면 초대형 TV를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다가갈지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에요. 자, 마지막 부스는 제가 리뷰도 한 적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마의자 브랜드인 이 바디프렌드 부스인데요, 멀리서부터 눈에 띄었던 게 우선 사람이 많았고 로봇을 강조하는 디스플레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이게 안마의자인지 로봇인지 헷갈릴 정도로 마치 누워서 춤을 추는 것 같은 재미있는 제품이 메인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디프렌드에선 처음 보는 커피 머신이나 마사지 소파 등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 중이었는데, 한국 브랜드가 먼 타국인 미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게 꽤나 뿌듯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2025 CES 최대한 방방곡곡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영상에 많은 걸 담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오늘 광고를 주신 로보락, 광고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신박한 기업이 로보락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 특히나 이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CES에 방문해서 재밌는 제품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